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무선통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무선통신 개요, 블루투스, 지급이, 와이파이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선통신은 무엇일까요? 무선통신은 둘 이상의 장치가 서로 연결하는 어떤 회선 없이 공간을 통과하는 전파로만 상호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무선통신은 통신 종류에 따라 특정 주파수의 전자기파를 사용하는데요. 어떤 주파수를 쓸지는 정부 기관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가정용 무선 장치는 2.4GHz, 그러니까 ISM 대역을 사용을 합니다. 이 ISM 대역은 산업이라든지 과학, 의료용으로 사용을 할 때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블루투스, 지급이, 와이파이도 이 대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선 네트워크의 분류를 보면 보통 그 전파가 다다르는, 그러니까 커버리지 거리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WPAN, WLAN, WMAN, WWAN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아두이노를 사용하면서 알아야 될 무선 네트워크의 종류는 특히 WPAN과 WLA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지국 신호를 보내고 통신하는 정도에 따라서 정해지는 커버리지에 따른 구분 중에서 WPAN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WPAN은 와이어리스 퍼스널 에어리어 네트워크, 그러니까 무선의 개인 영역의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최소 거리는 약 10m 정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주변 기기, 또 휴대폰, 가전제품 등 디지털 장치를 식별하고 기기 사이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또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애드호c 기반의 무선 네트워크 기술입니다. 블루투스, 지급이, UWB, NFC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은 IEEE 802.15에서 WPAN 영역의 표준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보면 저전력 통신을 한다든지 전송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라든지, 근데 그 단거리 중에서도 비교적 빠른 데이터 속도를 제공을 한다든지, 또 저비용의 장치들에서 사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WPAN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좀 더 넓게 보면 WLAN을 볼 수 있겠습니다. 와이어리스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그러니까 유선 내내 확장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더 넓은 범위의 무선 근거리 통신망입니다. 와이파이가 대표적이고요. 약 100m 범위의 가장 널리 사용되는 WLAN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말에 무선 랜카드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신을 중계하는 AP, 중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로 말하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서로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환경을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유선 랜에 비해서 속도는 좀 저속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신호 간섭의 발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802.11에서 표준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버전의 표준들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802.11 뒤에 알파벳이 붙어 있어서 그 버전들을 구분을 합니다. 초기에는 아주 2Mbps 정도의 아주 느린 속도의 무선 통신이 가능했지만 점차적으로 빠른 속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802.11b 표준에서는 11Mbps까지 속도가 올라갔고요. G 버전 802.11G 버전에서는 54Mbps까지 속도를 지원을 합니다.
또 802.11AF, AH에서는 26 또는 40Mbps까지 지원을 하면서 또 거리도 한번 보시면 처음에는 100m 이내에 가까운 거리만 지원을 하다가 버전이 올라갈수록 더 넓은 범위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더 빠르게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도록 발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두이노와 함께 사용 가능한 무선 통신 기술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와이파이 무선 랜을 비롯해서 블루투스, 지그비, 그 다음에 IR 적외선, 저주파 무선 통신, NFC, RFID, 셀룰러까지 모두 다 아두이노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무선 통신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NFC는 Near Field Communication, 그러니까 10cm 이내의 짧은 거리에서 기기 간의 접촉 없이 비접촉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무선 통신 기술입니다. 양방향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고요. 주로 모바일 기기에서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처리하는 NFC 칩셋, NFC 통신을 돕는 안테나, 그 다음에 결제 정보 등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는 유심의 세 가지 구성 요소로 통신이 됩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교통카드, 또 신용카드, 멤버십 카드, 쿠폰, 신분증, 도어락, 전시물 안내 이런 것 등의 NFC가 많이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RFID는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입니다. 극소형의 IC 칩에 정보를 저장하고 무선 통신을 통해서 근거리에서 정보를 송신하는 장치입니다. 유통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물품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그 바코드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판독 및 해독 기능을 하는 리더와 정보를 제공하는 태그로 구성됩니다. 태그에는 제공할 정보를 담고 판독기는 안테나를 통해서 이 정보를 읽어오게 됩니다. 이때 태그의 정보는 수정이나 삭제가 가능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유통이나 하이패스, 동물 추적, 개인 출입 등 다양한 분야에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드린 무선 통신 기술들을 통신 거리와 데이터 전송 속도, 그러니까 지금 Y축이 데이터 전송 속도고요. X축이 통신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m 이내에 가까운 거리 NFC, 조금 더 멀리 RFID, 조금 더 멀리 블루투스, 와이파이 이렇게 거리를 기준으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전송 속도도 NFC나 RFID는 좀 느립니다. 근데 지급이 또 블루투스 이런 것들은 그보다는 조금 더 빠르죠. 와이파이가 그중에 좀 빠른 편에 속합니다. 물론 셀룰러 정도로 가면 훨씬 더 먼 거리에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겠습니다. 아두이노는 다양한 무선 통신 장치를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통신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무선 통신 기능을 갖춘 장치들을 추가했을 때 통신 기능을 갖게 됩니다. 무선 통신의 기본 원리는 대체로 동일하므로 어떠한 목적으로 쓸 것인지 또 비용은 얼마만큼 고려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통신 장치나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 허가받지 않고 무선 통신에 할당되는 주파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무선 통신 장치를 사용하기 전에는 허가를 받아야 사용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면 좋겠죠. 아두이노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무선 통신 장치의 사례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 IR, 적외선 통신에 사용되는 장치, 그 다음에 NFC, RF, 블루투스, 셀룰러, 메시비, XB 이런 것들을 다 아두이노 보드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아두이노와 사용할 수 있는 무선 통신 기술로 블루투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루투스는 스웨덴의 통신 장비 회사인 에릭슨이 제안을 했습니다. 10m 이내에 개인 근거리 무선 통신을 제공을 합니다. WPAN 표준을 따르고 있고요. 블루투스의 기호는 이렇게 생겼죠. 예전에 블루투스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덴마크와 노르웨이 국왕 하랄 1세의 별명에서 따온 기호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속설이고요. 표준은 IEEE 802.15.3에 따르고 있습니다. 블루투스는 전파를 이용하지만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대역, 그러니까 2.4GHz 대역을 사용을 합니다. ISM 대역이라고 그랬죠. 와이파이나 지그비 이런 통신 기술들도 이 ISM 대역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블루투스의 특징 중 하나는 저가격, 저전력의 무선 통신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블루투스는 많은 이런 무선 통신 기기들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주파수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주파수 호핑 방식으로 주파수 간섭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 2.4GHz 대역에 79개의 채널을 만들어 놓고 1초당 1600번을 그 채널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간섭을 최소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는 다양한 데이터 교환 방식을 프로파일을 통해서 정의를 해놓고 그것에 따라서 통신을 진행을 합니다. RS232C라는 유선 시리얼 통신을 대체하기 위해서 SPP라는 프로파일을 정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는 마스터와 슬레이브로 구성되어서 통신을 한다는 게 특징 중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하나의 마스터 기기에 최대 7개의 슬레이브 기기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마스터가 모든 통신을 주관합니다. 물론 여기 있는 주파수 호핑 정책도 마스터가 정했겠죠. 그래서 마스터가 통신을 주관하는데 사용하기 전에 기기를 서로 연결하는 이런 페어링 과정을 거쳐야지만 통신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시는 이어폰, 스피커, 가정용 전자제품 등은 실내에서 주로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의 통신에 이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도 초반에 만들어질 때부터 1998년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다양한 버전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전력 소모도 많았고 전송 속도도 매우 느렸습니다. 하지만 2점대 버전부터는 전력 소모도 좀 낮췄고 속도도 조금 더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3.0 버전에서는 속도를 최대 24Mbps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4.0부터는 그 배터리 소비를 급격하게 줄여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BLE 로우 에너지, 전력 소모를 최소화해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0 버전부터는 또 싱글 모드와 듀얼 모드를 분리를 해서 싱글 모드에서는 비콘이나 센서 등과 같은 독립형 제품에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5.0 버전도 있는데요. 이전 4.2보다도 도달 거리가 4배, 또 전송 속도는 2배 향상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블루투스는 건강, 가전, 비콘, 인베디드 등 다양한 곳에 널리 활용이 되고 있음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아두이노와 블루투스 통신 기능을 사용하려고 하면 이렇게 블루투스 통신 기능을 가진 모듈을 연결해서 쓰면 되는데요.
아두이노에는 이 블루투스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아예. 그래서 블루노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가 내장된 아두이노 보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레드베어 랩에서는 이 BLE 버전의 어떤 기능들을 보드에 추가를 해서 발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SPP 프로파일을 지원하는 HC06 모듈이 아두이노와 가장 많이 함께 사용되는 모듈인데요. 이 HC06은 1:1 연결만 지원을 합니다. 시리얼 통신을 이용해서 데이터 값을 주고받는데 이때 6개의 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중에 4개만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두이노와 RX, TX, GND, VCC 핀에 대해서 아두이노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때 RX는 데이터를 수신하는 역할, TX는 데이터를 송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대 10m 이내 근거리 통신에 사용하는데 단점은 아이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이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블루투스 모듈은 HM10 모듈이 있습니다. 이 HM10 모듈에는 저전력 블루투스인 4.0 버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인기와 더불어 사용이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들은 거의 유사합니다. 다음으로 지그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그비란 대규모 센서 네트워킹 기술입니다. 저속의 개인용 근거리 무선 네트워크를 위한 IEEE 802.15.4 표준에 기반합니다. 간헐적으로 적은 양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적합합니다. 그래서 메시 네트워크 방식을 이용을 하면 중간에 여러 노드를 거쳐서 목적지까지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 있고요. 저전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넓은 범위까지 통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력 소모가 적은 저전력, 또 저속, 저비용의 무선통신 기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센서 네트워크나 주거 자동화나 의료기기 데이터 수집하는데 적합한 통신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는 2.4GHz 대역을 쓰고 있고요. 통신 거리는 10에서 100m 정도를 커버할 수 있고 전송 속도가 2.4GHz에서 250kbps 아주 느린 저속의 데이터예요. 그래서 센서가 측정한 값을 전송하는 것 같이 아주 작은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그렇게 간헐적으로 전송하는데 적합한 통신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그비는 다양한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스타형, 그다음에 이런 메쉬형, 그다음에 트리형 등이 있는데 스타형은 하나의 여기 있는 코디네이터 중심으로 여러 개의 토폴로지를 형성해서 주로 홈 오토메이션, 컴퓨터, 주변기기 연결, 게임기기 등에서 이 스타형을 이용해서 통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메쉬형 같은 경우에는 산업 컨트롤러나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 사용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그비 통신 규격을 만족하는 모듈로는 XB가 대표적입니다. XB는 디지사에서 생산하는 자체 통신 규격이자 제품의 이름입니다. 시리얼 통신을 무선으로 중계해 주기 때문에 아두이노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무선 통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XB도 2.4GHz 영역에서 통신을 하고요. IEEE 802.15.4 표준을 준수를 합니다. 통신을 할 때는 이렇게 1:1로 포인트 투 포인트 통신을 하든지 아니면 1대 다로 이렇게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XB 모듈입니다. XB 무선 모듈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본다면 API 모드 또는 단순한 시리얼 통신 모드로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API 모드에서는 입출력 핀의 상태를 곧바로 무선 전송하기 때문에 MCU가 없는 그런 기산 관측 송수신기 같은 장치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리얼 통신 모드에서는 시리얼 데이터를 송수신하여 양방향 통신이 가능합니다. 시리즈가 1, 2로 나눠져 있는데요. 시리즈 1은 1대1, 1대4 통신을 지원하는데 메시 네트워킹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시리즈 2에서는 메시 네트워킹까지 지원하는데 1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버전이 프로 버전과 일반 버전으로 나눈다. 프로 버전이 훨씬 더 전파 도달 범위가 넓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3.3V에서 동작하고 안테나가 있습니다. 쉴드를 통해서 아두이노와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그비가 사용된 사례를 본다고 하면 필립스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전구 필립스 휴에도 에서 통신을 할 때는 이 지그비 통신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사례들은 주로 이렇게 도로나 교량, 건물, 주차장, 빈자리 등을 모니터링 하는데도 이 지그비 기술이 사용이 됩니다. 다양한 IoT 생태계나 모니터링에 주로 사용이 되는 그러한 통신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와이파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통신이 가능해야 되는데요. 인터넷 통신은 TCP/IP 프로토콜 스택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을 혼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장치 간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하나의 프로토콜이 아니고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이 필요하다. TCP/IP 프로토콜 스택은 이렇게 계층별로 그 역할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응용 서비스를 담당하는 HTTP, 그 다음에 단말 사이의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는 TCP, 그 다음에 패킷 데이터를 목적지까지 송수신하는 IP, 물리적인 연결을 담당하는 이더넷, 여기가 와이파이도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이렇게 구분을 지을 텐데요. 이 계층별로 데이터가 전송이 되면서 이런 기능들이 여기서 제공이 되는 거고, 이 기능들을 반대편에서는 똑같이 반대로 또 적용을 하면서 응용 프로그램 단계까지 전송이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데이터들이 아래 단계로 내려갈수록 그 앞에 헤더들이 붙어서 데이터 전송의 단위가 정해지는데요. 응용 프로그램에서 메시지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TCP 계층에서는 세그먼트라는 이름을 씁니다. 데이터에 TCP 헤더를 붙여서 그 단위를 세그먼트라고 하고요. 이 세그먼트에 IP 헤더를 붙이면 패킷이 되는데 이때 IP 계층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단위입니다. 그리고 이 패킷에 이더넷 헤더를 붙이면 프레임이 되는데 이게 이더넷이나 와이파이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전송 단위가 되는 거죠. 물론 가장 밑단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은 비트 단위의 데이터 전송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를 통해서 연결을 하는 계층은 여기 이더넷 또는 와이파이가 되겠고요. 이 이더넷은 바로 LAN,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근거리 네트워크인데요. 한정된 지역 내에 구성된 이때는 유선입니다. 유선 이더넷 802.15.3에서 표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WLAN, 그러니까 무선으로 랜을 구성을 할 때는 802.11에서 표준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저 수준의 하드웨어 연결을 담당합니다. 이 하드웨어 간의 연결을 할 때 서로를 구분 짓는 방법은 맥 주소를 이용을 합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즉 네트워크 연결 통로에 할당되는 주소이고요. 기기가 생산될 때 48비트의 시리얼 정보를 거기에다가 명기를 해놨습니다. 하드웨어 주소 또는 물리 주소라고 하고요. 이렇게 앞에 세 자리는 제조사 정보를, 뒤에 세 자리는 제품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연결할 때는 요 맥 주소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만 통신이 가능한 거고요. 인터넷으로 통신을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이때는. 근데 이제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서 전송을 할 때는 TCP/IP가 필요합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특정 기기로, 그러니까 또 다른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는 특정한 기기로 데이터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정해진 인터넷 주소가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IP 프로토콜이고요. 인터넷 프로토콜이고요. 데이터를 패킷으로 만들어서 네트워크에 연결된 최종 목적지, 여기는 인터넷 주소로 구분 지어지는 최종 목적지까지 전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인터넷 주소, 우리가 주로 말하는 IP 주소가 되는데요. 우리는 보통 32비트를 사용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기가 늘어나면서 32비트로 모든 기기에 주소를 할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28비트로 확장된 주소 체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IP 버전 6가 이것입니다. 이더넷 계층에서 전송을 위해서 맥 주소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또 인터넷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또 IP 주소를 사용한다고 하면 얘네 간에 어떤 변환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AR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맥 주소와 IP 주소를 변환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 TCP 레이어에서는 트랜스퍼 컨트롤 프로토콜을 사용하는데, 데이터가 목적지로 정확하게 오류 없이 전달되는 것들을 도와줍니다. 이 두 기기 사이의 데이터 흐름을 관리하고, 너무 폭주하나 아닌가 이런 것들을 관할을 하는 거죠. 수신된 데이터에 대해서 어크날리지먼트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전송하면 받고 나서 나 잘 받았어 라는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전달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계층의 특징입니다. 패킷으로 전달된 데이터가 순서에 맞게 전달되었는지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때도 IP를 바탕으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HTTP 계층은 어플리케이션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결입니다.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는 HTTP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전달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하이퍼텍스트로 표현된 정보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방식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웹페이지 등을 표현하기 위한 프로토콜이고, 그 외에 파일 전송이나 원격 로그인, 메일 전송을 위해서는 또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연결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연결을 위해 설정을 할 때 이제 IP 주소 설정이 중요하겠죠. 지역적으로 구분된 이 클래스라고 하는데요.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주소가 필요한 겁니다. 공인 IP와 사설 IP가 있는데, 공인 IP는 ICANN의 허가를 받아서 사용이 되고 있고, 인터넷에서 중복되지 않고 하나만 존재하는 주소이고요. 사설 IP는 허가받지 않고 이미 사용이 가능하고 인터넷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들의 그 게이트웨이, 공유기에서 제공하는 IP가 요 사설 IP입니다. 192.168.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 주소들이 요 사설 IP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IP 주소는 크게 네트워크 주소와 기기 주소로 나뉩니다. 이 네트워크 주소의 범위는 클래스에 따라 다르고요.
여러분도 콘솔 창을 떼서 커맨드 cmd 치시고 거기다가 IP config를 쳐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IP 주소를 알 수 있어요. IP 버전 4 주소 210.94.194.199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고요. 버전 6 주소도 이렇게 함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무선 랜, 와이어리스 랜이죠. 와이파이의 대표적인 서비스인데요. 한정된 공간에서 무선 전파를 사용해서 최대 100m 내외의 근거리를 커버하는 무선 네트워크입니다. 와이파이는 이더넷 또는 유선 랜의 컴퓨터 네트워킹 기술을 그냥 똑같이 무선화했을 뿐입니다. 와이파이라는 이름은 무선 방식으로 유선 랜과 같은 속도나 품질을 제공한다는 뜻의 와이어리스 피델리티의 약자입니다. 표준은 IEEE 802.11이고요. 와이파이 얼라이언스라는 단체의 상표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장치들은 와이파이 AP, 액세스 포인트, 공유기, 와이파이 핫스팟을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AP의 서비스 영역은 흔히 실내에서 20-30m 정도 되죠. 실외에서는 5에서 50에서 100m. 와이파이 AP가 전송하는 신호의 세기나 안테나의 감도에 따라서 통신 영역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와이파이 표준 중에는 3.6GHz나 60GHz 대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와이파이는 2.4GHz나 5GHz 비면허 대역을 이용을 합니다. 이때 그 표준마다 대역이 다른데요. 2.4 대역을 이용을 하는 표준들이 있고 5GHz 대역을 사용하는 표준도 있습니다. 802.11ac 같은 경우에는 5GHz를 지원하는 그런 표준입니다. 그리고 이 대역에서 1GBps 이상의 최대 전송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화이트 스페이스 대역과 900MHz 대역을 새로이 무선 랜에 도입해서 전송 거리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근거리 100m를 넘어서 1km 내외까지 확장시키는 802.11AF, 802.11AH 기술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기술이 주로 이용하는 그 대역들은 2.4GHz인데 2.4에서 2.483GHz 범위를 사용을 합니다. 이 범위가 한 83MHz 정도 되는데 한 개의 채널 폭을 20 혹은 22MHz로 나눠서 이 채널들을 5MHz 간격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13개의 채널들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같은 채널에서 여러 대의 와이파이 장치가 사용되거나 혹은 와이파이 장치들이 인접한 채널들을 사용할 때는 다른 장치들과 통신할 때 그 데이터들이 충돌을 할 수 있습니다. 간섭이라고 하는데요. 이 간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널이 중첩되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들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와이파이 쉴드를 연결을 해줘야 되고요. 사용하는 예제는 이렇게 와이파이 쉴드를 연결을 하거나 또는 와이파이 기능을 제공하는 또 다른
8266 같은 모듈을 연결을 하거나 또는 노드 MCU, 그러니까 ESP32 같은 개발 보드에는 처음부터 와이파이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두이노와 사용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무선 통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